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11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한문에서 아버지를 의미하는 부자는 상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낳아주신 아버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계인 친부와 반계인 백부, 숙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신뢰로 상나라 제23대 왕 무정이 백숙부와 친부인 선왕들에게 모두 아버지 부자를 붙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큰아버지인 제19대 양갑에게는 부갑이라 칭하고 역시 큰아버지인 제20대 반경에게는 부경으로 계속해서 제21대 소신은 부신으로 그리고 친아버지인 제22대 소울은 부울로 칭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직계생부로서의 선왕을 지칭할 경우 그에 대한 존칭의 표현으로 제왕 제자, 제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상나라 때의 제와 주나라 때의 적통 적자, 적은 서로 유사어라 할 수 있습니다. 갑골문에 보이는 제왕의 자식 제자라는 표현은 바로 직계 친자식으로서의 적자를 가리키며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의 제왕 제자는 바로 적통 적자의 전신이 된다고 합니다. 제에서 적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에 따라 서주시대 금문에도 제왕 제자가 적통 적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상제 관념으로부터 형성된 체의례가 금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주시대의 금문에는 제와 관련하여 시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상나라의 갑골문에서 등장하는 것에 비해 시자는 갑골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서주시대 금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자 원리에서 시는 제왕 제자와 입구자로 구성한 것입니다. 시자의 후는 오늘날 뭐뭐일 뿐, 다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그것이 적통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발견됩니다. 적통의 의미인 적자를 구성하고 있는 적은 뿌리에 가까운 나무 밑동의 의미입니다. 이 적이라는 글자는요, 적합함, 적통 모두의 의미를 포괄합니다. 문자의 형성 시기로 보면 나무 밑동 적자 형태는 서주시대 금문에서부터 나타나고요. 쉬엄쉬엄 갈착이 부과된 적합할 적자 형태는 춘추시대 이후에 나타나며 또 여자여자가 부과된 적통 적자 형태는 제일 늦은 한나라 때에 나타납니다. 즉 서주시대의 적통의 의미로서 나무 밑동 적자 형태의 글자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꺾임과 획의 장단이 약간 다르게 그려져서 시자와 같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서주시대 금문에서 시자가 적자, 즉 적통의 뜻으로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혹의 명문과 사육의 명문 등 두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동으로 제작된 여러 종류의 용기류에 새겨진 문자는 대개 돌출된 문양이 없는 맨질맨질한 그릇 안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혹에 새겨진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교차해서 보겠습니다. 사호 즉 미 중정하야 북향하니라. 사호가 중정에서 자리로 나아가 서서 북쪽을 향하였다. 왕호 내사오하야 왈 책영호라. 왕은 내사오를 불러 호에게 명하는 것을 방책에 기재하라고 했다. 왕약왈 왕은 이렇게 명했다. 호 제선왕 기령 내 조고 사 접관하야. 호야 선왕께서 이미 명령하시었기를 그대의 조고로 하여금 접관의 일을 하도록 하시어. 이번에는 사유궤에 새겨진 명문을 보겠습니다. 사유립 중정하니라.
사유가 중정에서 자리에 섰다. 왕호사모하야 책명이라. 왕이 사관 아무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명하는 것을 방책에 기재토록 하였다. 사유사 내조 적관하야. 사유는 그대 선조의 적관 일을 맡아서. 그런데 한편 서주시대 근문에서의 뿐시자는 적통의 의미뿐만 아니라 체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자가 체의 의미로 쓰인 사례는 소우정 명문과 나정 명문 그리고 선괴 명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우정 명문을 보겠습니다. 소우정 명문은 주나라 제1대 왕인 무왕과 그의 아들 성왕에게 올린 체의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생하야 체 주왕 무왕 성왕하니라. 생우 즉 몸 전체가 흠없이 완전한 소의 희생인 생우를 사용하여 주나라 왕인 무왕과 성왕에게 체의뢰를 올렸다. 다음은 나정 명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4대 소왕에게 체의뢰를 올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묘에 왕체하니라. 정묘일에 왕이 체의뢰를 올렸다. 용모 태실하야 체소왕이라. 태실에서 모우를 사용하여 소왕에게 체의뢰를 올린 것이다. 모우는 앞에서 언급한 생우와 같은 의미로 서주시대 근문에서의 모와 생은 서로 혼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우 즉 생우는 소의 수컷 중에서 몸 전체가 흠없이 완전한 상태로 생육된 희생용도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선괴 명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역시 제4대 소왕에게 체의뢰를 올린 상황입니다. 왕, 제, 반경하야 체우 소왕하니라. 왕이 반경에 있으면서 소왕에게 체의뢰를 올렸다. 중국 학자 광말약은 여기의 방자를 특이하게 생긴 방자입니다. 이 방자를 풍, 즉 풍경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난에 의하면 방은 곧 모방자의 방을 말하는데 주나라 수도 호경은 서로 근접해 있는 호와 방 모두를 포괄했다고 합니다. 풍경과 호경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풍경은 문왕이 서백으로 있을 때 천도하여 제후국의 국도로 기능했던 곳으로 그가 생존에 사용했던 묘인 주나라 태묘가 있는 곳입니다. 호경은 그 문왕의 명에 의해 무왕이 태자 시절에 영건하여 이후 자신의 조정으로 사용한 곳으로 무왕과 성왕이 대를 이어 사용한 종묘가 있던 곳입니다. 풍경과 호경은 서로 근접해 있으며 서주시대 주나라의 수도 이 일대를 주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체의뢰는 성군에게 올리는 제사 의뢰로 천신, 즉위, 인귀 중에 인귀, 즉 사람 귀신을 위한 제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뿐시자가 적통 적자와 체의뢰 체자를 동시에 의미하였다는 것은 체의뢰가 바로 계승자가 된 적통으로서의 군주가 성군을 위해 이행하는 의뢰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11번째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